일본에서 취업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우가 좋은 기업은 일본도 들어가기 엄청 빡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리를 안 비워줘요. 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직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종신고용의 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공서열제도. 예, 이걸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직장에 처음에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고, 퇴직하고 나서 재고용으로도 좀 일하다가 나중에 연금 받고 생활을 마감한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트렌드인데, 요즘은 이게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이제 이직을 전직이라 하거든요. 예, 게임에서 직업 바꾸는 거 멘트로. 이런 전직 사이트, 전직 업체가 남발을 하고 TV 틀어다 하면은 이제 맨날 첫날 이제 당신의 직장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까? 당신을 올바르게 평가해 줄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력서 보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CF가 저녁 시간대에 3-4개가 동시에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을 타면 다 정이 간 거. 아마 일본에 거주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각종 교통기관마다 뭐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있네요. 이직하라라는. 그렇죠. 나는 지금 직장에 만족을 하는데 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빨리 움직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뭔가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 압박을 주는 분위기라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좀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직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지간하면 이제 같은 직장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꾸준하게 있으면서 평가를 이제 얻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왜 일본 사람들이 이직을 잘 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이랑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올해 3월 기준으로의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취업률입니다. 뭐 대학교 취업률은 95.8%, 그 다음에 단대는 97.8%, 96%, 96% 이래가지고 뭐 거의 뭐 완전 취업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의향으로 따지면 일본 취업률은 약 80% 후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취업률이고 이게 현재 이제 일본의 완전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실업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란 나라에 일본의 이제 그 있잖아요. 구인 배율이거든요. 구인 배율. 하늘색이 이 진한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장이 없는 거고 반대말로 파란색, 이 진한 파란색이 이 하늘색보다 위에 있으면은 직장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즉 뭐다 일본은 지금 일할 직장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제 이직 사이트, 일본에서도 전직 사이트가 횡행하는 이유도 우리 회사 일손 부족하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그 회사가 좋아? 그 회사 사실은 안 좋은 회사야. 넌 속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리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게 좀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 의식이 조금씩은 바뀌어갑니다. 이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난리를 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2016년에 비해가지고 2021년 한 3%에서 4% 정도 늘어나네요. 조금씩. 연령대로 봤을 때 밑에 나오는데 20대 남성,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현재 직장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되잖아. 이런 광고도 뜨고 뭐 여배우가 나오는 광고도 뜨고 이게 다 여러분 일본의 이직 사이트 광고거든요. 그리고 나이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있잖아 이직하는 건 있잖아 나쁜 일이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CF도 많이 나오고 이직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이걸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일본 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소에서 평균 근속연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러면 아직까지 일본의 일반 노동자 기준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3년 정도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8년 정도 있네요.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평균 연령 학력별 임금인데 대한민국의 근속연수가 7년 정도 나옵니다. 나오죠? 2021년 7년. 예. 그래도 길어졌다. 좀 옛날보다 길어진 편이죠. 근속연수가 왜 이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면은 이직을 많이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지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직을 적게 하면은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단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편한 거예요. 네. 당장에 한국 내에서는 이직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이네요. 2022년 7월달 뉴스인데 대이직의 시대, 대항해 시대가 아니네요. 카카오 직원 근속연수 4.9년. 대한민국은 평생 직장, 평생 업종커녕 뭐 이직하는 게 엄청 빠르다.
당장에 그 제조업도 엄청나게 이제 이직을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능력 있으면은 뭐 연봉 더 주겠다는데 이직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풍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조차 한국에서는 이직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 광고를 하면서 자네의 능력을 봐주는 대로 이직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직을 좀 유행을 시키려는 그런 문화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근속 연수의 길이는 신뢰의 증거. 이래가지고 일본의 근속 연수 순위가 나와요. 평균 근속 연수가 긴 기업 100개사를 픽업. 호쿠리쿠 전기공사 주식회사. 뭐야 이거? 평균 근속 연수 38.6년. 에? 입사하고 전년 퇴직까지 평균 이거죠? 평균이란 말은 모든 사원이 들어가서 그냥 뼈를 묻는단 말이야. 그런 회사도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대기업 중에서는 이거 니신 28년, 후지츠 텔레콤 28년, 도시바 플랜트 27년. 한국에서 들어본 후지츠 도시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인생 끝이에요. 속된 말로. 일이 재미있다 그런 거면 좀 뭐 떠나고 일단 월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일본의 1000명 이상 기업의 베스트 100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닌 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JVC 케이우드. 와우. 평균 근속 연수 22.05년. 오상이 평균을 조금 파괴하셨네. 저는 이 회사 2년 만에 있다 나왔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40년 다닌단 말이야.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본의 베스트 100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종신고용이 보장된 회사라인 강하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일본 대기업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직을 많이 한다? 네가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풍조도 반반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평균 소득, 중산층 얘기할 때 이런 자료 한번 들고 왔었는데 이 자료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평생임금 회사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있잖아요. 일본은 최근에 뭐 평균으로 봤을 때 2억 8천만에 우리나라 한 28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 예전에 32억 받았는데 일본은 소득이 줄어드네 라는 내용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도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직이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이 평생 임금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해서 내가 당장에 지금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확률상 길게 보잖아요. 내가 한 60살까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걸 꼽고옵니다. 이직하면은 퇴직금으로 손해본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퇴직금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 내부 규율로 정해둔 어찌 보면 보너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퇴직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 회사의 근속 연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퇴직금에 대해서 일본은 깎습니다. 할인을 줘요. 왜냐면 그거는 퇴직금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잘랐을 경우에 자기가 회사를 때려쳤을 경우에 퇴직금이 달라요. 예를 들어 3년 다녔을 때 회사가 자르면 68만원, 680만 원 퇴직금 줍니다. 근데 내가 에이 더러워 나 여기 때려치고 다른 회사 갈 거예요. 그러면은 반값도 못 받네요. 32만 원이니까 320만 원 받아요. 20년, 30년, 정년 정도까지 근무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한 2억 5천, 한 2억 이 정도로 목돈이 퇴직금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닌 이상 10년 다니고 때려치우면은 돈 얼마 안 줍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직하려는 친구에게 자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풍조가 이 퇴직금이 법제화가 안 돼 있고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직해서 지금 당장에 네가 월급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오를 수 있겠지. 있을 거야. 그런데 정년을 생각했을 때 60살까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직을 하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어떻게 될 거야. 그냥 이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퇴직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본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회사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퇴직금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회사 뭐 다니면 이직하는 것보다 여기서 정보하는 게 이득이 많다. 자 그럼 반대말 하면 박간희 오상 같은 사람은 이런 이 평균 근속 연수 22년짜리 회사 다니다가
왜 2년 만에 때려치웠을까? 나는 원래부터 일본에 일을 하면서 평생 일본에 있을 생각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 일본에 평생 살 거 아닙니까? 아까 NHK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 돈을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친구 입장에서는 이직을 하면 할수록 이 금액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평균 연봉도 중요한데 오히려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어떤 거에 주목을 하냐면은 바로 이 다음 자료 있잖아. 한국어로 번역. 일본 랭킹 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 동양경제에서 평생 급료 톱 500사 랭킹 이런 거 냅니다. 일본의 기본적으로 기업 제일 높은 게 키엔스입니다. 키엔스? 박간의 영상. 두둥. 30살에 집을 세우고 40살에 묘지를 세운다는 키엔스가 일본에서 제일 그 평생으로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7억 3천이니까 73억이네요. 예. 키엔스는 좀 평생 다닐 수 있다면 그 뭐 뭔가 이제 금 같은 그런 얘기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쯔비시 상사, 예, 상사죠. 이토추 상사, 상사는 예. 마루베니 상사, 스미토모 상사, 미쓰이 물산 여기도 상사입니다. 원래 연봉 자체는 높고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이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왜? 능력 좋으니까 내가 내 비즈니스 한다 이래가지고 벤처기업 세우든지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쳤을 때 도요타가 평균 3억 3,570 33억 정도 받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도요타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포함이에요. 일본 남성 평균보다 5억 정도 더 많이 받네요. 도요타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대기업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못 받으면서 평생 받을 돈을 깎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한 기업에 계속 다니면서 퇴직금도 받고 보너스도 꼬박꼬박 받고 승진도 하고 그 기업에 남아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리스크도 적고 적응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직에 대해서 마이너스인 점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붙어있는 게 메리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광고를 많이 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단순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슬슬 일본도 자르고 싶어요. 이제 종신고용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기업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우리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안정을 줘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건 누구?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직을 많이 합시다. 일본도 이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본식 고용은 낡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쟁이 안 돼요라는 식으로 사회적 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일본식 종신고용만큼은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내가 호의호식은 안 하더라도 평균적인 삶에 있어서 박간이가 예전에 얘기한 중산층 있잖아요. 그런 삶을 내가 영위를 하고자 한다면은 일본식 종신고용만큼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왜? 보장을 해주잖아. 민간기업 다니면서 공무원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럴 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간이 말씀 일본 취업 얘기할 때 일본에서의 첫 직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왜 할까? 첫 단추만 잘 깨면은 인생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회사에 일본 친구들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할 때 지금 직장보다 좋은 직장 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니까. 최대한 처음에 취업을 잘해가지고 말뚝을 잘 받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이런 랭킹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평생 급료잖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기준을 해서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첫 직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첫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장르를 가야 되는 것에서 일본이 기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일본 아직까지도. 첫 직장 좀 제가 원하는 직장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성공하신 분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 첫 직장 혹은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일본 기업 얘기할 때 이 자료를 좀 많이 들고 온 편인데 연간 휴일. 이게 일본에서 제일 간단한 블랙 기업이랑 일본 친구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이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돼. 제일 먼저 봐야 돼. 2022년도 기준으로 120일은 쉬어야지 토일요일 쉬고 공휴일에 쉬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안 쉬면은 그 기업은 뭐다? 너를 휴일에 부르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주말 출근해야 돼.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자, 다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년 공휴일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이런 거 나와요. 이게 국가가 내는 거자.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67일입니다. 대한민국 기준.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제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쉽니다. 이게 한국에서 기준이잖아. 똑같이 이걸 대입했을 때 일본은 그게 12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이틀 더 많네요. 그렇죠. 일본이 한국보다 공휴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대기업보다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 치면 118일도 못 쉬어요. 네가 다른 친구보다 일을 더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지. 맞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연봉 숫자만 보면. 그렇지. 이게 안 되는 기업들이 많으면은 그 기업들은 근속연수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 쉽게 일본에서 근속연수 많은 기업 있잖아. 긴 기업. 박간영 오상이 주식회사 JVC 케운드에 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2년간 일본 사람들이 근속한다 했잖아. 이 기업이 좋아서 그런가요도 있겠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게 JVC 케운드라는 회사의 채용 데이터입니다. 연간 휴일수 126일. 이게 근속연수랑 상당히 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정해준 토, 일요일 휴일보다 6일을 더 놀게 해준단 말이에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플러스 연차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밑에 있죠. 월차가 25일 있어요. 연간에. 그러니까 이론상 이 회사를 다니면은 126 플러스 25는 151일이잖아. 151일을 1년 동안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었어. 이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왜 이 아저씨들이 다른 회사로 안 옮기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좀 상사라든지 그런 데보다 평생 버는 돈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노는 날이 많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아까 뭡니까? 근속연수가 평균 22년이 뜨는 거예요. 종신고용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년 연휴를 주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예를 들어 다른 데 이직을 한다? 높은 확률로 126일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이게 일본의 연간 휴일 평균이군요. 업종별. 정보통신업 118일, 뭐 의료복지 109일,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97일. 그러니까 쉴 수 없고 월급도 높지 않고. 그렇죠. 그런 업계예요. 그런 업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기업이라든지 이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한 번 딱 본인이 각을 봐가지고 이거 딱 들어가잖아. 그냥 안 옮겨요. 안 옮깁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직이 많은 업종, 그 기업들은 높은 확률로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까 랭킹 좋아하는 동양 경제가 어떤 랭킹이 있어요? 월차도 많이 쓸 수 있고 연봉도 높은 회사 탑 200 이런 랭킹도 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랭킹의 2등에 스미토모 상사. 여기는 연봉이 1억 3천인데 유급 휴가 소화율이 84%예요. 거의 오케이. 사원 모든 사원 평균 16.9일을 쓸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파낙, 도쿄 일렉트론, 미쯔비시 지쇼, 노무라 종합건설, 산토리 음료수 회사, 아사히 글래스 부터 이래가지고 소니도 여기 있네요. 요새 그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연차 소예요. 그래요. 일본에서는 지금 직장이 어떻게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대기업은 돈도 많이 올려줘요. 요즘 풍조에 따라서. 거기다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유급도 막 쓰게 해줘요. 중소기업 N저에 납품 단가도 맞추기 힘들어. 중소기업 월급 안 올라요. 거기다가 또 뭐? 월차? 어떻게 월차를 써? 일해야지. 납품 기일 맞춰야지. 일해.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이직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더라도 사택이 좋아지는데. 중소기업 있는 친구들이 사택이 안 좋아지니까 지들끼리 이직하고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것도 못 받아요. 이게 현재 일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본에서 취업하기 쉽습니다. 대우가 좋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대우가 좋은 기업은 일본도 들어가기 엄청 빡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리를 안 비워줘요. 왜? 이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보너스 많이 줘. 돈 많이 줘. 종신고용 보장이야. 휴일 많이 줘. 왜 이직을 해? 일본에서 이직 많이 한다? 그렇죠. 대우가 안 좋단 말이에요. 박간희 우상이 이직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방송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란 말입니다.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직하지 않는 이유, 이 사람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롤모델입니다. 만년 개장, 잘리지 않는 종신고용, 도쿄 도내 오피스, 주택 융자, 주택 론도 다 통과돼. 은행 심사 다 통과돼. 짱구 아빠가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회사 갔다 와서 힘들다. 상사에게 구박받아 힘들다는 나오지. 짱구 아빠의 인생. 주말에 집에서 늦잠도 자고 짱구랑 어디 놀러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이직을 하지 않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짱구 아빠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